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진 첨단 소재를 말씀드립니다. 자, 주 초반에는 낙폭을 줄였어요.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돼서 자, 요즘 그 루머 건과 관련된 부분이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건에 관련된 지금 기술 유출 건에 관련된 아티클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네. 자, 그중에 우리가 타임상으로 그래도 최초에 나왔던 그런 아티클을 좀 보는 것도 앞으로 판단에 대단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건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하튼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진에서는 참 고전하고 계십니다만 대진은 대진대로 제가 가이딩을 할 거고요. 대박주도 하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영상 끄트머리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단 수급부터 잠깐 볼게요. 네, 수급이 일단 중요하죠, 아무래도.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에서 계속 매도가 최근에 쏟아지는 것이 이제 좀 걸쩍지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기타 법인은 일단 매도가 멈췄어요. 오히려 1360주를 매수를 했네요. 다만 기타 금융은 아직도 67만 주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아직은 기타 금융의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날보다는 좀 강도가 약해졌지만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도가 일단 멈추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낙폭을 좀 줄였잖아요. 낙폭을 좀 줄였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낫다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대차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것이 일단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 수급 상황 정도이고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단 이번에 기술 유출건뿐만이 아니라 시비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루머로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 자, 최대 주주의 그 KEM텍의 유상증자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썩 그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루머죠, 루머. 이거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건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건들의 마이너스 요인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CB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탄소 CNT 쪽 그쪽의 미국 공장 때문에 이제 CB를 발행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자를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KEM텍의 한 것은 이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잘못됐다 막 이렇게 확언을 100%할 수는 없어요. 기술 유출권이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시장에서는 사실 그 최대 주주권 아니라 뭐 자시법 위반 아니냐,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 구속이 저번에 전 대표가 됐을 때 일신상의 사유로 허위 공시한 것이 이게 자시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일단 그거는 경과 과정을 봐야 되겠고 기술 유출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티클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지만 11월 8일 머니투데이 건의 기사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건과 관련된 언급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딜사이트 같은 데서도 11월 10일자 기준으로 KEM텍 이 KEM텍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이 나왔죠. 그래서 KEM텍에서는 기술 자체 유출이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건도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EM텍은 협력 관계죠. 지금 대진 첨단 소재하고. 그죠?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투자를 대진 첨단 소재에서 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KEM텍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력 관계, 전략적 투자 및 협력 관계, 2차 전지권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KEM텍인데 이 KEM텍 관계자도 이번에 여하튼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기술 유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건의 논지로 아티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기사건 이전에 사실은 11월 3일 날 이 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이미 먼저 나왔었어요, 여러분. 11월 3일 날. 근데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가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뭐 약보합선 그 다음 날은 또 위쪽으로 크게 올랐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밀렸어요. 나중에 밀린 것은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때문에 좀 밀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건의 재료가 여러 그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때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11월 3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멀쩡했어요. 멀쩡했다가 급작스럽게 밀린 거죠. 그죠? 근데 이 아티클이 좀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 묘사를 잘 했어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미 기사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요 부분이 뒤늦게 주가를 급락시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밀린 겁니다. 그죠? 예, 그 재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악재는 아직까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 건으로 해서 사실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밀린 거죠.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좀 잠잠해지면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건에 이런 건의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이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상황의 물량 보유자께서는 사실 이 경과추이를 좀 지켜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수급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고 당국의 공시가 없고 만약 반전이 나온다면 그 강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면밀히 체킹을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보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진 첨단 소재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대진 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박주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